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김건희 씨의 또 이런 어떤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까 이걸 황급히 막기 위해서 또 한 거 아닌가. 아마 윤 후보가 기획이라고 지칭했던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 예, 정책 놓고 싸워야 하는데 대선판이 이 후보들 가족 문제로 뒤틀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이재명 후보의 가족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큰 아들이 수년간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한 사실이 어제 밝혀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모 씨가 인터넷상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게 추가로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꽤 빨리 그리고 꽤 진솔하게 이재명 후보가 여러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치료받겠다고 했고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바로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아니라고 했다. 부모 입장에선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이 후보가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대선이 사과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이 가족들 리스크가 터지면서 결국 뭐 제로섬 게임 같은 그런 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터진 이재명 후보의 지금 아들의 지금 불법 도박 혐의는 이거는 뭐 치료받는다고 지금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지금 현재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제 수사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성매매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아들이 그 글을 남긴 걸 보면 그 중에서 이제 마사지 업소를 갔던 그 후기를 남겼던 글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그게 그런 마사지 업소 혹시 성매매를 한 게 아니냐는 지금 의혹이 불거져 있고, 뭐 여성 비하라든지 지금 현재 이 한 200개 정도 글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공개된 건 아주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다 공개됐을 경우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형수욕설 문제라든지 김부선신 문제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거와 지금 이게 사건이 겹쳐지면서 굉장히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사과를 하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앞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사 상황,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과연 그럼 장남이 불법 도박을 했느냐, 또 성매매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성 비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아무런 이제 언론에 아마 이런 추적 보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는 상당히 지금 악재가 맞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오늘 답변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후기들을 대다수 많이 올렸길래 이게 지금 성매매 의혹과 여성 비하 논란이 불거졌나? 작년 3월과 2년 전 6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매매 추정 글을 썼고, 다음 화면도 좀 있나요? 여기 마사지 업소 후기글 작년 3월 얘기입니다. 도박 논란의 성매매 의혹 얘기. 여기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죠. 경찰 수사가 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니까요. 마사지 업소로 등록을 하고 불법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뭐 조사를 한다면 드러나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에 의해서 이제 성매매 의혹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이번 대선만큼 정말 후보와 가족들 관련해서 이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를 뽑는 대선에서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와는 달리
후보와 후보 가족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의 어떤 그 잣대에 대해서는 후보들 각자가 다 치열하게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만 유독 가족들에 대해서 이번만큼 이렇게 많이 터져 나오는 건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도 뭐 전과사범이 있고 뭐 형수 욕설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사생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들 문제까지 터져 나와서 예. 그 아들도 그냥 뭐 그런 의혹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도박과 이 성매매 관련된 의혹이 나왔다고 한다면 예. 물론 신속하게 사과하고 또 이재명 후보도 국민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서 정말 양 후보들 사이에서 어떻게까지 진흙탕으로 이게 무슨 검증과 무슨 일종의 관험증 비슷하게 갈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요. 예. 저는 시급하게 이미 제기된 문제만큼은 수사를 하려면 수사를 하고 아니면 스스로 나서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잘못을 처벌을 받을 건 받아서 예.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더 이상은 제가 볼 때 긴 장기적 방향으로는 후보 본인에 치중해서 본인의 정책과 공약에 관한 예. 그리고 5년 동안 어떻게 대한민국 이끌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놓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가족들까지 퍼져가지고 사생활 문제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 시기를 빨리 지나면서 여야 후보가 빨리 좀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한 경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불거진 의혹에 검증을 대해서는 끝내야 되는 거죠. 이게 수사 대상이면 수사 대상 그렇습니다. 혹은 본인이 해명할 건 확실해야 된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빨리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처벌받을 건 받고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거짓말이나 허위 의혹이 있다면 그것도 빨리 정리를 해서 해명할 거 해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마무리는 빨리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3년 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 도민들을 향해서 이런 공언을 했었습니다. 안마시술소 이러면서 택배업체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보기 싫으시죠? 막 차에 막 꽂아놓고. 이거 제가 경기도에서 싹 없애버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없애냐면 그 전화번호를 발견하는 즉시 그 전화를 다 끊어버릴 겁니다. 이걸 끊어버리면 영업이 안 되잖아요. 저 말처럼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업소가 뭐 퇴폐업소다라고 제가 특정하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당선 직후에 저 얘기를 퇴폐업소들을 싹 없애버리겠다고 한 말.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에 아들의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아이들도 이제 뭐 장성을 해서 예. 20대 초중반인데 참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사실 모릅니다. 뭐 바쁜 뭐 대학생활하고 저는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박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사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가 한 보도되자마자 바로 한 3시간도 안 걸렸죠. 예. 그런 식으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해당되는 후보 아들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속죄 시간을 갖겠다고 했으니까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 어떤 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후보도 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언론들과의 공통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형사처벌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아들에 대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의혹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법적인 절차가 있다면 예. 받는 게 맞고 지금 말씀대로 이제 저런 뭐 후기랄지 뭐 댓글이 나왔다고 뭐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도 말씀을 좀 하셨죠. 부모로서 아니라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 예. 저도 뭐 그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정확하고 본인이 그렇게 부인하면 아닌 걸로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예. 좀 전에 이제 김근식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이 정책 개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 전 지금이라도 윤석열 후보와 우리 이재명 후보가 공개적인 토론도 갖고 정책을 놓고 좀 다퉜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토론을 피하는 건 뭐 사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성매매 의혹과 여성 비하 댓글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 여성인은 이재명 후보 큰아들을 겨냥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마사지 업소에 출입하고 심지어 성매매 의혹까지 대두되는 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뒤 속칭 후기들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고 내용은 돈에 비해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았다거나 차마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글의 작성자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고 확인된다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후기 내용들을 저희가 다 전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여성 비하 표현도 좀 있고 성매매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 여성위원회까지 나섰어요. 근데 장 변호사님, 선대위에서는 뭐 이재명 선대에서는 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오픈해서 진솔하게 얘기한다고 했지만 후기를 남겼다고 해서 반드시 갖겠느냐, 친구들한테 업소 후기를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제 현근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이런 해명과 평가에 대해서요. 일단은 사실 도박 관련된 것은 이미 고발됐기 때문에 뭐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거고, 이제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일단 후기 글은 올라왔지만 당사자는 성매매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니까 예. 그 부분도 뭐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서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성 비하 발언 같은 경우가 전 더 문제라고 보는데, 아하. 그런 발언들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여성 표심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자성이나 반성이 좀 없다면은 또 여성 그 표심이 조금 더 떠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여성분들이 바라보시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같이 동조하는 거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에서도 자성이나 반성의 목소리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문제는 자기 진영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꾸 상대 진영의 문제를 부각해가지고 막 이슈를 서로 덮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거는 국민들의 기준에 절대 맞지 않고요. 각자 진영에서 자신들의 좀 치명적인 하자 부분은 본인들이 좀 반성하고 자성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은 윤 후보나 이 후보나 할 거 없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그 부분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권혁희 공보부단장이 글 쓴 건 맞지만 성매매한 사실은 없다. 뭐 나머지는 숙제 영역이다라는 표현도 했고, 뭐 제가 이거 한 번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지 않는 게 대단히 많네요. 후기를 남겼다고 해서 반드시 갖겠느냐. 이런 해명들이 오히려 그 뭐 이런 진흙탕 혹은 여러 가지 것들 더 부추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저런 걸 뭐 실드 친다라고 그러죠. 방어막을 친다라는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만큼은 방어막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오히려 저렇게 방어막을 치면 나중에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게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후보한테도 플러스가 된 것이다. 예. 지금 똑같습니다. 양쪽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이제 이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뭐 이 증명서 같은 경우도 뭐 제대로 발급됐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또 아닌 걸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후보 본인도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믿는다는 방법도 없는데 그 나머지 대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들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누가 듣고 썼는지 아니면 직접 쓰고 썼는지 아니 듣는데 그걸 또 왜 쓰겠어요? 생각해 보시죠. 저 아들이 나이가 29입니다. 29이 된 사람이 그걸 남한테 듣고 그걸 뻗어시 쓰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2019년, 2020년은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을 때입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들은 저렇게 가서 그냥 불법 도박도 하고 저런 데 가고 글도 남기고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런 글들을 저렇게 남긴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후보 캠프 측에서 뭔가 덮으려고 하고 뭔가 좀 방어막을 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햇볕에 내놔서 사실은 이거는 명백하게 밝히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된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자꾸 두둔하면 다 의심을 받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 이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만큼은 명명백백하게 그냥 사실관계만 증명하면 되고 캠프 측은 이거를 절대 방어막 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제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덮으려는 얘기보다는 뭐 해명 자체를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제 이재명 후보가 아들 관련 의혹이 가짜 뉴스라고 발언했던 그 영상과 이재명 후보가 오늘 아들에게 빚이 있다고 말한 영상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자제분 얘기 이거 뭐죠? 이게 뭐지? 음주운전 성추행 가짜뉴스 기획한다. 우리 아들이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래서 뭐 하도 가짜가 많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가짜뉴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필 규정을 믿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대개 한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아요. 한 번에 뭐 몇십만 원씩 찾아서 사이버머니라고 하나요? 사서 한 모양인데 하여튼 기간이 꽤 길고 그 사이에 잃은 게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들은 이제 아들로부터 여러 얘기를 들었을 텐데 김근식 교수님. 네. 사실 어제 국민의힘이 이 도박
돈, 자금 출처 밝혀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은행에 아들이 지금 빚이 조금 있고 1,000만 원 이내를 좀 잃은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억대 도박 이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또 뭐 세세콜콜한 부분에 들어가서 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만 예.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제만 해도 일반 유튜브상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들 관련해서 뭐 그 가짜 뉴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만에 이 문제가 터져 나왔고 다시 좀 바로 4시간 만에 시인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물론 이제 부자 간에 그런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정도 있겠지만 예. 그리고 뭐 이미 장성한 아들이 어떻게 하고 밖에 다니는지를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좀 극적으로 그저께 가짜 뉴스라고 단언하셨던 후보가 하루 만에 그 다음 날 아들의 불법 도박 기사에 의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처지이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빚이 있고 한 1,000만 원 정도 잃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억대 도박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문 기사에서 어디 도박판을 덮쳐가지고 도박판이 억대 도박판이었다면 그게 잃은 게 억대란 뜻이 아닙니다. 그 판돈 돌아가는 것이 다 억대면 그게 억대 도박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한 판만 아니고요. 상습적으로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매일 했다. 그 돌았던 전체 판돈이 수억이면 그 수억 판돈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 후보 아들 개인이 은행에 빚을 져가면서까지 1,000만 원 정도 잃었다고 한다면 저는 억대 도박에 끼어들었다는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끼어들으면서 뭐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보통의 사람이 장난으로 게임으로 무슨 게임머니 가지고 도박한 상황은 아니고 예. 철저하게 불법적이고 상습적인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민수 수석님, 예. 뭐 최근에 그러니까 4년 전에 김혜경 씨의 인터뷰, 아들 둘 키우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아파 찬스 이런 건 아예 기대도 안 한다. 과거 말들도 좀 있는데 결국은 아들에게 여러 가지 증언들을 들었을 때 물론 뭐 형사 처벌이 됐고 어떤 뭐 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규모의 수준이었다는 걸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밝힌 셈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당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물으니까 후보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했고요. 그 후보가 참 착잡한 말씀으로 벌써 한 두세 차례 사과를 하셨는데 예. 참 제가 듣기로는 아들 둘입니다. 둘인데 되게 엄하게 키웠고 나름 뭐 공부도 잘 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되게 엄하게 키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이제 좀 전에 나온 화면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예. 이제 그 커뮤니티 후보께서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젊은 2030 세대들하고 이렇게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갔습니다. 예. 아까 화면 나온 것처럼. 근데 아마 요거는 물어보는 측도 그렇고 그 지금의 문제가 된 큰아이 문제가 아니고 큰아들이 아니고 다른 작은 아들과 관련된 이 음주운전 성추행인데 이건 뭐 전혀 사실고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뭐가 나왔으면 이미 그 기록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후보가 아니라고 한 거니까 이거와 이거를 혼동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다음 날 사과했다고 보시는 문제는 명확히 아니고요. 예. 저도 뭐 좀 알아봤으니까 명확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1,000만 원 부분은 아마 야당에서 계속 나오자마자 야당의 누구였더요? 뭐 최고위원들인가요? 나오셔가지고 김재현 최고위원이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된다고 했죠. 억대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후보도 뭐 확인을 하고 오늘 얘기했는데 저는 뭐 이거를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물론 뭐 사이트를 뭐 계속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큰 돈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석기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이재명 선대위에서 왜냐하면 그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둘째 아들 관련해서도 저런 라이브 방송 통해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 조선일보에 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단 1%도 이재명 후보 큰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서는 미리 감지하거나 알지 못했던 겁니까? 그걸 뭐 그 언론사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는 뭐 몰랐습니다만은 아마 후보도 모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온 다음에 이제 바로 확인을 하고 뭐 아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